시사의 맥을 콕콕 짚는 강상구 시사콕 시즌 두 번째 고요. 31회입니다. 오늘이 대선 특집 심층 인터뷰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방송인데요. 시사콕 심층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 다시 만날 세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탄핵 집회 과정에서 응원봉 시민들의 연대가 여기저기로 이어졌었습니다. 그중에는 전태일병원도 있었습니다. 전태일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뵙고 싶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이 저와 달리 굉장히 품격 있고 제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교양이 가득한 말투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편에서는 첫 번째 주치의로 불리는 임상혁 녹색병원장님이십니다. 학생 때 터진 원진 레이온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노동자 곁에 있는 의사로 일해 오셨습니다. 구로공단 근처에 있던 민중병원인 구로의원 원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에서 일하시다가 2019년부터 녹색병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녹색병원 원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한 두 번, 세 번 드리고 있는데요. 이름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었는데요. 원장님, 그 학생 때셨나요? 원진 레이온 사건이? 예, 1988년도 제가 의학과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 원진 레이온 사건이 녹색병원 만들어진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큰 관계가 있는데요. 예. 그 당시 88년도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15살 먹은 어린 소년 문송면이라는 친구가 예, 문송면 씨. 예, 한 달 정도 수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고등학교 진학한다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예. 공장에 가면 야간 고등학교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멀리 서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요. 예.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 달 일했는데 예, 그렇게 된 일했습니다. 거였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것이 원진 레이온, 즉 예. 남양주시에 있는 그런 공장이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문송면 사건을 계기로 자기네들의 건강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무려 약 1,000명의 노동자가 이氧화탄소라는 유해한 화학 물질에 중독됐고 한 15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하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많은 학생이나 노동자들 그리고 또 지식인들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 원진 레이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다시는 우리 땅에 원진 레이온 같이 불행한 노동자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그들을 잘 치료하고 하는 병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그 정부로부터 그 보상을 받고 그 보상으로 세워진 것이 녹색병원입니다. 그래서 태생부터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병원이 녹색병원이 되겠습니다. 수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달 만에 문송면 씨가 사망을 했었고 이게 수은 위험하다는 건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실은 그 협성 계공이라는 송면이가 일하는 공장에 가봤는데요. 예. 바닥에 그냥 수은이 가득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냥 이렇게 뭐 수은이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죠. 혹시 근데 그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질 텐데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수은으로 체온계 이렇게 팔걸에 꽂거나 혀 밑에 넣는 체온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죠? 그게 깨지면 바닥에 네.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예. 이게 버퍼라고 해서 이렇게 증발됩니다. 예. 그 수은이 증발돼서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수은이 바닥에
상온에도 이렇게 증발되는 수은들이 바닥에 홍건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까? 당연히 수은 중독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제가 대학생 때 원진레 의원 그 분들이 저 다니던 학교에 오셔가지고 뭐 설명하고 이랬던 네.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황화탄소 중독, 그 1,000분이 중독됐었고 그 가운데 150명이 사망했었는데 녹색병원은 그런데 88년에 바로 지어진 건 아니었죠. 그럼요. 예, 이제 한참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예. 88년서부터 정말 우리 환자나 환자 가족 그리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99년도에는 구리에 병원이 만들어지고 2003년도에는 서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중량구인데요. 예, 예. 중량구의 조그마한 곳에 제 녹색병원이 만들어졌는데 참고로 녹색병원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고 예. 비교적 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예, 이게 10년 넘게 걸렸네요, 실제로는. 예. 88년에 원진레 의원 사건이 그렇죠, 알려지고 그렇죠. 예. 병원이 2003년에 서울 중랑구에 들어섰으니까 음. 구리시에 들어섰던 거는 99년. 거기 있다가 옮겨진 건가요? 99년도에 지어진 병원은 원진 녹색병원인데요. 예. 거기는 주로 이제 원진 환자들을 보고 음. 있고 저희는 이제 서울에 예. 다시 문을 열게 된 거죠. 원진레 의원 공장이 남양주에 있으니까 그 가까운데 근처로 병원을 처음에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환자들이 예. 많이 사는 곳으로 거기서 예. 만들었죠. 그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제일 높으신 분이신데 지하 2층에 원장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왜 그러신 겁니까? 제 의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원장님 의지인 줄 알고 예. 안 그래도 아마- 존경하는데 더욱 존경해야 아니 되겠네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지하에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제 초대 원장님서부터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예. 원장이 있고 가장 좋은 곳은 가장 병원에 오래 입원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내주자 그래서 저희 7층은 재활 치료실과 재활 환자들 뭐 3개월씩 올해 6개월씩 입원하는 재활 환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 7층이 가장 좋은 곳인가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이죠. 이른바 말하는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라운지. 예. 커피도 나오고 이래야 될 것 그건 같은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7층인데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이게 예, 뭐 아마 전망도 좋고 그래서 전망이 그런가요? 제일 좋죠. 아무래도 병원에 오래 있으려면 경치도 좋고 이래야 그렇죠. 예. 그나마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 환기는 잘 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병원의 원장 선생님 건강이 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열심히 환기도 열심히 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5초 전에는 그게 문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뭔가 뭐 환기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원장님 저희 지금 이 창고 같은 저희 스튜디오도 예.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듭니다. 어떻게 원장실하고 여기하고 비슷한가요? 예, 여기는 좀 이제 창문도 없고 예. 그래서 더 갑갑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 방도 창문이 없네요. 네. 예. 제 방은 근데 예. 갑갑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올해는 노회찬 재단에서 특별상을 주셨는데요. 그런 많은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이 저희 방에 상패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예. 것들이 감사패 뭐 이런 것들이 쭉 걸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는 또 낙이 있습니다. 예. 예.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기가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특별상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 상금도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단에 다시 또 돌려주셨다고. 돌려드린 건 아니고요. 예. 노회찬 재단에서 받은 상은 예. 저희가 전태의료센터를 건립하는데 벽돌 기금으로 예. 노회찬 재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벽돌 기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간주. 예. 그리고 노회찬 재단도 지금 이제 사무실을 얻고 건물을 짓는다고 예. 해서 노회찬의 집을 짓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액수로 병원에서 기부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받은 걸로 간주. 예. 아, 알겠습니다. 원장실이 지하 2층에 있고 가장 높은 곳, 좋은 곳에 가장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될 환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한 명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병원이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큰 예, 병원들. 많이 있죠. 예. 요양보호사, 조리사 이런 분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정규직인가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는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원장이 제가 2019년에 원장이 됐는데요. 예. 이제 녹색병원은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예.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도 똑같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건 예. 철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데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요양보호사를 정규직화했고요. 예. 예. 2001년에는 아니다, 연도가 틀렸을 수도 있네요. 하여튼 2001년에는 조리하시는 분을 정규직을 했고 마지막으로 2023년 1월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을 전부 다 정규직화해서 저희 병원에 원래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세 부분이 비정규직이었는데요. 그분들을 다 정규직화했습니다. 연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요양보호사부터 환경미화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 예.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정규직화. 그렇게 하셨군요. 그 전에는 이제 위탁을 그렇죠. 주셨다가 예.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그 병원에서 그 위탁 업체 소속으로 일하셨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리신 거죠. 그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네.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해주시는데 그 한 분은 뭐냐면 이제 이게 그 구인관과 나오는 신문이 뭐죠? 벼룩시장. 벼룩시장. 예. 이제 벼룩시장 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위탁 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뭡니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뭐 녹색병원하고 끝나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워낙에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자꾸 일자리를 계속 알아봐야 되는 처지였던 모양입니다. 저희 병원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밥이 엄청 맛있어졌습니다. 맛있어졌습니다. 예. 조리사. 예, 진짜로 맛있어졌어요. 이분들이 이제 예. 정규직이 되시면서 예, 환자들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직원들도 그렇습니까? 식사 굉장히 맛있게 하고요. 이게 정규직화의 성과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까지 예. 영향을 미치네요. 맞습니다. 그럼 병원도 더 깨끗해졌습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정규직이 저희 병원이 되셨으니까. 좀 앤틱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미지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좀 고상하게 고전적인, 표현해서 예. 고전적인. 네, 고전적인 왜냐하면 이미지. 저희 병원이 예. 그 옛날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YH 무역이라는 가발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 김경수라는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김경수 여사가 있었던 예. 공장의 공장의 터가 바로 녹색병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70년대 말. 그렇죠. 그 예. 가발 공장이 의 모습이 그냥 있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녹색병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예, 좀 앤틱한 면이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러 차례 갔었고요. 건강검진도 했었는데 그랬군요. 그때도 말씀하셨던 그 감정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예. 왠지 고전적이고 나랑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 전태일 의료센터 얘기를 하기 전에 녹색병원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예.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노동, 인권, 환경, 지역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노동자들 농성하고 막 이런 데도 자주 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막 어디 올라가고 이런 것도 하시나요? 예, 원래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고공농성을 안 가겠다 했는데 최근에 김영수 지회장이
그 어디죠? 그 하나 앞에서 예, 예. 하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통고 조선학생지회. 근데 이번에 또 한번 올라갔는데 다행히 이제는 신식이 돼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올려주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손잡고 예, 예. 올라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요. 원래 원장실도 지하셔가지고 예. 어디 올라가는 거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아, 맞습니다. 예, 고공까지 올라가시느라고. 예. 근데 그 노동자들 농성은 그래서 고공 농성을 포함해서 예. 늘 자주 다니십니까? 뭐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약자들이 그 농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갉아먹고 자기를 희생하는 농성들을 주로 하십니다. 예. 왜 그렇게 하냐면 머리를 깎죠 맨 처음에. 예. 그다음에 굶습니다. 저는 글쎄 그 농성장에 가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내 목소리를 좀 예. 들어달라. 예. 예. 그분들 위로하고 예. 목소리 들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그러려고 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치유가 되고 예. 또 위로가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 다행이네요. 목소리 들어주고 위로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래도 치료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예, 그래서 위로만 해주시면. 주로 이제 단식을 제가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지키면서 단식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해라. 예.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예. 뭐 또 그걸 또 지켜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죠. 예. 최근에는 그 우리 그 광화문의 비상행동 위원장 공동의장단이 다 단식을 하셨는데 아, 예, 그렇죠. 평균 연령이 65세쯤 되는 초고령 분들이 단식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연세들이 많아서요. 다행히 단식을 무사히 마치고 예, 건강들은 다 괜찮으신가요? 건강하게 복직을 예, 하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전태일 의료센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제가 자꾸 궁금한 게 예, 생겨요. 물어보세요. 예. 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 그러니까 제일 많은 환경에 관련된 활동은 이제 그 우선 환경의 취약자들이 있어요. 예. 환경의 취약자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취약하겠지만 예. 진짜로 환경의 약자는 아이들과 산모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또 아이들은 그런 위생관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만졌다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건강을 좀 보호해주는 환경의 문제로서부터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주로 해왔고 예. 그런 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어떠한 물질들을 좀 바꿔보자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예. 또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 옛날에는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유리를 드리는 이런 예. 플라스틱 프리, 예. 예. 플라스틱 제로 이런 활동들도 많이 했고요. 또 가장 많은 활동은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뭐 도움 이런 것들이 또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환경 약자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이 자주 접촉하는 예를 들면 아이들 뭐 학교 교보제 그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죠. 예, 예.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그 유해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 예. 이런 걸 좀 바꾸는 그런 건 캠페인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캠페인을 해서 저희가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줄넘기 줄에 예. 나비나 이게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안 좋은 물질이 예, 많이 들어가 프탈레이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 얘기를 했더니 줄넘기 그 줄넘기 회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없앴어요. 아예 그렇게. 그 아주, 줄넘기를 예. 없앤 거죠? 줄넘기 회사를 그 없앤 건 아니죠? 회사를 없앤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줄넘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좋은 나가는 회사인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인데 예. 병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단체 같아요. 예.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 이런 활동들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건 사실 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예. 병원에 여러 번 갔었어도 예. 요것까지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전태일 병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전태일병원을 왜 지으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녹색병원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 이제 녹색병원에서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중심이었죠. 예.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죄송한데 아까 우리 여기 그 카메라 예. 현장에서 카메라 현카 분들도 그렇고 예. 다쳐도 병원에 못 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다쳐도 병원에 못 예, 간다.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예. 있겠지만요. 내가 다쳐다 일하면 직장에서 우선 그것에 벌이가 되지 않고요. 아 예. 직장에서 그 해고되기도 합니다. 아. 최근에 예를 들면 배달의 노동자들이요. 예.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프면 일을 안 하면 그날 경제적인 수입이 없죠. 예. 그리고 아마 직장에서 잃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하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예. 그래서 아파도 절대로 아프다는 얘기를 못하고 산재 신청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랬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 예. 우리 사회에 너무 많고 어디 책을 보면 1,000만이 넘었다는 얘기를 1,000만요? 예. 이른바 말하는 가짜 노동자들이 저희 병원의 근처에는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이분이 월급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월급 받는 게 아닙니까? 예, 이 하나에 얼마.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3.3% 소득세 제외하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보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네요. 그렇죠. 그런 노동자들이 거의 지금은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랑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 실제로 노동자가 아니라 예. 이미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이고 건강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정은 깨지고 고시원을 전전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태일 정신이 필요하다. 같이 나누고 연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전태일 병원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동자이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은 노동자가 분명한데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아까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봉제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벌당 얼마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이 돈을 받는다.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가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하고 그러니까 지위를 자영업자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일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골프장 경기 도우미라든가 예, 뭐 화물차 운전사라든가 근데 봉제 공장도 그러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뭐 일당으로 쳐가지고 급여 받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쳐도 내가 오늘 하루 빠지면 뭐 돈 못 버니까 병원에 못 오는 것이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하면 찍히니까 그래서라도 병원에 못 오고 뭐 이런 각종의 그 노동자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끝에 병원에 오면 이미 몸이 망가져 있고 가족이 그 더 이상 힘들 수 없을 지경으로 힘든 상황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진짜 제가 지금 뭔가 품격 있게 사회 보려고 그랬는데 예. 봉제 공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뭐 봉제 우리나라 재화 다 그렇습니다. 신발 하나 구두 만드는 얼마. 것도 예, 그렇고. 그렇죠. 우리 이른바 말하는 플랫폼 노동이 또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태일병원 왜 지어야 되는지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이 1,000만이 넘으면 우리가 뭐 5천만인가요? 지금 5천만 정도 되는데 한 가구 혹은 두 가구당 한 명은 이런 분들 그렇죠. 가족 구성원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긴 하지만 그냥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5월 10일 날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5월에는 이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예. 9월에는 건립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전태일 의료센터에 대한 플랜도 세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시민 참여, 예. 노동자 참여 그리고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노동자들이 참 그런 모금을 통해서 병원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한 게 모금 운동인데요. 다양한 분들이 모금을 해주신 걸로 저도 예,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금을 했고요. 하여간 지금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저희가 50억을 모금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아니면 작년 1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45억 정도가 45억이요? 예, 5억 남았네요. 예, 오늘 봤는데 예. 5억 정도야. 이제 예. 많이 모여서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래도 이제 거의 목표치에 그렇죠. 예. 다다르고 있네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그리고 아까 방송 중에도 제가 노회찬 재단 그 정치학교 교장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 재단은 아직 한참 못 미치지만 전태일 의료센터가 거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말씀 드리니까 좋습니다. 노회찬 재단은 어떡하죠? 자, 국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회연대병원이다 이런 이제 구상이신데 제가 참여는 알겠거든요. 예. 운영은 어떻게? 아마 이제 국민이 함께 운영은 것은? 병원의 경영이나 이런 건 아마 전문적인 경영하는 의료인들이 예. 중심이 돼서 할 거고요. 운영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보자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태일호 센터가 취지에 맞게 예. 제대로 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지면 병원이 그러면 함께 국민들과 논의하고 결정하고 주요한 의사 결정을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겠네요. 지금 그렇죠. 구상을 이제 예.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전태일 의료센터 아까 그 모금 45억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기부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광장이 열리고 나서 예. 엄청 많이 후원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고 그 앞에 그 전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습니까? 그 전에 기부자는 주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냈더니요, 50대, 60대의 분들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여성이 60%, 남성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여성이 60%, 남성이 40% 예. 그리고 주로 50대, 60대. 50대, 60대가 주였고요. 예.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저희 병원에, 그러니까 전태일센터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예. 뭐 큰 기업이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 기부 안 합니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보고 이거 나 빠지면 안 되겠는데 눈치 보이는데. 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부를 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예. 저희 병원에 1억을 기부하신 여성분이 계세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큰 자산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제가 너무 검사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 자기 일하러 간다고 제가 해서 차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바리스타 하세요. 정말요? 예. 은빛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셨고 예. 정년도 좀 먼저 하셨고 연세가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큰 비용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제가 기부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너무 놀랐죠. 바리스타
일주일에 그 오후 시간에 가셔서 커피 만드시고 저희들께서 그 커피숍에서 커피 마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또 커피숍 어딘가요?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예, 있습니까? 과천에. 그리고 음. 또 학생들이 기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요. 예, 중학교 학생들이 아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했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진짜로 노동을 해서 예. 굿즈 만들어서 팔고 예. 뭐 책도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노동을 통해서 기부금을 가져오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자회를 해서 또 가져오고 최근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점에서 점원처럼 일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또 아까 봉제 얘기했는데 예. 이제 봉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아 예. 그 화학, 섬유, 식품산업 노조의 봉제인 지회라고 노조가 있는데 38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제 노동자들의 거의 최저 시급을 받는 최저임금을 예. 받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조합비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조합원들끼리 모금을 해서 저희들한테 267만 원이라는 큰 돈을 예. 주신 적도 있고요. 또 이대 목동병원에서 거기는 위탁업체죠.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돈을 한 200만 원 모아서 주시기도 했고 그런 감동적인 사연들이 굉장히 많다. 저희 병원의 특성이 이렇구나. 우리 병원에 기부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봉제 노동자부터 청소 노동자들까지 그리고 학생들부터 선생님이셨던 지금은 바리스타인 분까지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빼고는 보통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아니 저희 그 바리스타 하신다는 분들 과천의 커피숍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제 그게 은빛 뭐 이런 커피숍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데 그런 거군요. 그런 거에서 운영하는 것 예. 같아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일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이 선생님 다 끝나시고 돈 모으셔갖고 1억이나 내주시고 그다음에 봉제 노동자, 청소 노동자들 이분들 없는 살림에 그렇게 200만 원씩, 200여만 원씩 내주신 게 마음이 너무 느껴집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기여인가요?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민주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30 여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고 제가 결혼식에 갔었어요. 예. 잘 아는 분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분 예.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셨던 분이어서 앞에 이제 그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좀 앉아 있었는데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근데 저한테 녹색병원에 잔태료센터 후원이 좀 들어올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우선 봤더니 예. 그날 서버가 2번이나 다운당하고 녹색병원 홈페이지 서버가 전태일병원 모금 서버가 전태일 의료센터 그래서 서버가 다운당해서 다시 서버를 뭐 2만으로 증설을 했는데 또 다운당하고 나중에 봤더니 동시 접속자가 10만이었다고. 동시 접속자가 예. 10만. 예.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2가지인데요. 예. 그때의 탄핵 전국, 특히 남태령 투쟁 이런 데서 우리 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좀 연대라는 의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대라는 의미를 찾으신 것 같고 내가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전태일병원, 전태일의료센터가 나왔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아마 이제 사회에 알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이제 도움이 좀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날
하고 3일 만에 무려 10억이라는 큰 액수의 그 모금이 모였고요. 그 이후에도 뭐 모금이 계속됐었죠. 3일 만에 10억이다. 예, 1월까지 한 20억 정도 모금이 됐었어요. 그 기부자들의 성별이나 연령대가 좀 바뀌었나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 80%가 20, 30대. 80%가 20, 30대. 예, 그리고 그 전까지는 5, 60대였는데. 예, 우리 60대인데 그거 다 합쳐도 이제는 80%가 20, 30대. 아, 그렇습니까? 기부자의 80%가 20, 30대고요. 예. 또 80%가 여성. 80%가. 70%가 20, 30대. 아, 그렇군요. 예, 40대까지 합치면 20, 30, 40대가 80% 그리고 여성이 80% 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광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억만 더 모으면 모금 액수를 채우게 되고 그러면 전태일 의료센터를 본격적으로 이제 건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목표하시기로 언제 이게 다 지어지는 게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원래 2027년 예. 말쯤에 11월쯤에 완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예. 가지 행정적인 처리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예. 걱정이긴 하지만 뭐 예. 곧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된 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제 설계 공모를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더 연기돼서 2028년도 상반기쯤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028년 상반기 정도에는 병원이 다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이고 이름도 전태일 의료센터인데 근데 아까 그 2030 특히 여성들이 이제 모금을 저 전태일 병원에 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남태령 투쟁이었잖아요. 그렇죠. 농민이 다쳐서 가도 치료해 주십니까? 그럼요. 예. 우리 사회에 약한 분들은 늘 오시면 되고 제가 이번에 그 우리 공동의장단 중에 예. 전현홍의 예. 대표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단식 가서 제가 치료를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전현홍에 활동하시는 분들 건강 검진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정말 시골에서 다 올라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호사를 받을 수가 있냐. 아마 건강 검진도 못 하고 그냥 사실 걸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칭찬해주고 그러십니다. 예, 이 남태령이 전봉준 투쟁단을 맞이하고 함께 싸우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어서 제가 농민에 대한 얘기를 좀 예. 특별히 여쭤봤고요. 원장님, 제가 예. 이 뭐 제 방송이 아니 뭐 제가 인터뷰하는 방송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예전에 선거에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선거 제가 이제 정당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근데 그 도시에서 선거 나갔을 때는 예비 선거운동 기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달, 3달 선거운동을 하면 손가락이 없거나 이런 분을 한 서너 분 만나거든요. 예. 하루에 막 거의 뭐 수천 명을 만나서 악수를 해도 그러다가 제가 전라북도 김제 농촌이죠. 거기에 선거를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라북도 김제. 예, 제 고향이어가지고 부모님도 예. 살고 계시고요. 근데 거기에 선거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악수하고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하루에 수천 명을 못 만나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수천 명을 만나지도 않는데 하루에 2-3명씩 손가락 없는 분을 계속 만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저도 좀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손가락이 없는 분하고 악수를 해서 놀란 게 아니라 그런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다 그렇게 농기계 다루다가. 농기계 다루다가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농민들 건강은 누가 챙기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태일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예. 그 제가 말씀을 예. 좀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굉장히 그 운전하는 사람한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동차 예. 아마 차를 모시면 점점 발달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예. 트럭이 옛날에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예. 지금도 트럭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기계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농기계는 안전이 굉장히 무시되고요. 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좋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싸고 예. 이런 거를 원해요. 그래서 농기계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기계 사고가. 아 그것도 저희 전태일센터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고 이미 그런 것들은 충분히 스터디는 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손가락에 잘리는지는 잘 몰랐는데요. 예. 우리나라 농기계 사고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 그렇군요. 예, 뭐 기저 칭찬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그 경향신문의 예. 강지연 기자라고 예. 그래서 주로 이분이 나중에는 농민들 그다음에 어민들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도 다 기사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경향신문. 예.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기자 강지현 기자. 예, 강제. 예. 여기가 프레시안 TV인데요. 프레시안에도 훌륭한 죄송합니다. 기자가 있을 것으로 예, 저는 믿으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훌륭한 기자, 아. 훌륭한 바리스타는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농민 농기계 사고를 말씀하다 보니까 그 전태일 병원에서 그리고 녹색병원에서도 그렇고 단지 치료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의학적 관점으로 살피고 그런 이 사회 구조적 문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고 있고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어떤 것들 했냐면 이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이렇게 놓지 않은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꽤 방향이 좋았고 그랬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 전태료센터는 우리 사회를 좀 같이 바꿔 나가자. 예. 그리고 아프지 않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좀 더 사회 연대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태일호 센터의 첫 번째 캠페인은 뭐냐면 이어줄이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어줄요? 예, 이어줄. 예. 줄인데 이어주는 줄이죠. 아, 이게 예. 뭐냐면 폐지를 이어줄이라는 노끈으로 묶어서 내놓자. 폐지를 노끈으로 묶어서 내놓으면 폐지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허리를 한 번만 숙여서 그거를 리어카에 담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겠네요. 만약에 묶어놓지 않으면 가서 보시면 이렇게 쪼그리가 앉아서 다시 이걸 좀 맞춰서 예, 예. 올려놓고 그걸 갖다가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씩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어줄을 좀 사달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그걸 만약에 구매가 되면 그 안전하고 예. 안정된 그런 운반 도구를 제작해서 우리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 저희들은 그냥 폐지 수집보다는 자원재생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폐휴지의 60%를 그분들이 담당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 를 극복하는 노동자들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안정되는 그 운반 도구를 좀 만들어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있는 곳이 면목동인데요. 면목동엔 상가가 저희 근처에 많아서 높지 않은 상가들이 많아서 거기에 폐지를 모으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셔서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있잖아요. 예. 그 골목에 폐지를 짚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리어카를 끌죠. 근데 여자분들은 뭐 유모차를 가지고 가거나 뭐 아니면 마트에 뭘 가져가거나 이상한 운반 도구들을 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리어카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그게 잘 넘어져요.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 여성 어르신이 이제 그걸 다시 폐지를 담는데 뒤에는 이제 차가 빵빵
그리고 이렇게 울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더니 1년에 6명 정도의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운반도구를 만들어 드리자. 그런데 그것을 이어지리라는 노끈을 사서 그거를 묶어 내놓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제언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중랑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 예. 구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제 30대 이어주를 만들어서 그건 저희가 그 리어카를 이어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 기증식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안전한 운반 도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요게 이 이어카라고 예, 하는 맞습니다. 그거 예. 그죠? 우리나라 폐휴지의 60%를 이 어르신들이 담당하십니다. 자원재생 어르신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셨고 이분들이 자기만의 운반 도구를 끌고 다니다가 잘 넘어지고 근데 보통 그렇게 넘어졌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엄청 부담되고 그렇죠. 막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럴 건데 그런 과정에서 1년에 6분 정도는 돌아가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단은 이 폐지를 묶을 수 있는 이어줄 요걸 좀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주시면 예. 그 돈으로 안전한 운반 도구를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정치가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좋을 텐데 예.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좋은 당의 지방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자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뭐 관련 조례를 바꾼다거나 뭐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요구해가지고 하면 좀 더 빨리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의자 놓기 예. 캠페인 하니까 법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자 놓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마트에 가면 다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있고. 맞아요. 그때 그 전에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들 어디 의자에 앉아서 일해 이렇게 해서 의자도 없었어요. 예, 생각도 못 할 텐데. 예. 전태일 의료센터 모금 목표가 아까 50억이었고 5억이 남았는데 예. 이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 한 55억 잡고요. 예. 10억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전태일 의료센터 조금만 더 모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채워가지고 정말 좋은 병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3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다가 그 녹색병원 입원하셨었다면서요. 그래서 예. 주목을 좀 받기도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입니다. 뭐 지금 후보도 뭐 뽑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기대하고 계신 거 혹은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으시면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대 많은 정부들이 있었지만 어느 예. 정부도 해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다치고 많이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저희가 전태일 의료센터가 바로 그걸 하려고 했던 예.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에서 일하는 예.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35%,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의 노동자들은 일을 못하거나 예.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거나 아니면 훨씬 더 낮은 사업장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게 되죠. 한번 다치고 나서 그렇죠. 예, 다치고 나서는 원래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40%밖에 안 예, 되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큰 기업의 노동자들 아니면 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이 들면 직장을 떠나게 되거나 그렇게 복귀를 되죠. 못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를 다시 건강한 노동자들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커뮤니티가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사회 아니면 서로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 사회를 살리고 커뮤니티를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민 참여적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정부에서는 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노동자가 다치지 않게 그리고 다치더라도 원래 일하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지원 같은 게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동체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시 그것도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참여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 저도 오늘 너무 몰랐던 거 많이 배워가지고요. 예. 일단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예. 바로 이제 제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전태일 병원 기부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태일 의료센터 추진하고 계신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임상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시사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녹색병원 기억해 주시고 건강검진도 이제부터는 녹색병원 가서 받아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의료센터 10억 남았습니다. 기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원재생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어줄도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